오늘도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을 위해 건강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권대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질환이 바로 척추 질환인데요. 우리 기술이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삐딱한 자세가 되면서 네. 바로 척추 질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젠 남녀노소 불문하고 척추 질환 많이들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점 척추 질환이 국민 질환으로까지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새바른병원 김순건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척추 질환인데 네.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예. 것들이 척추 질환에 해당되나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직업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자세 같은 것을 유지하지 못하셔서 많은 질환들을 겪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젊은 분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과 주로 연세가 드신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 있겠습니다. 그 두 질환은 증상이 엄밀하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또한 두 질환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통해서 두 질환의 소개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께서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이 질환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장님, 그 질환들을 알아보기 전에요.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척추는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의 역할을 함으로써 몸의 중앙부에서 여러 가지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척추는 두 개 이제 여러 마디의 뼈가 있겠고 그 사이에 물렁뼈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우리 몸의 뇌에서 나온 신경, 중앙 신경 다발이 위치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은 그 마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탈출된다는 표현을 쓰죠. 튀어나와서 후방에 있는 신경을 압박함에 따라서 그곳을 지배하는 곳에 통증이나 저림감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치 자료 화면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네네. 정상적인 이제 디스크에서 점점 탈출되어서 후방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사진이 되겠고요. 맨 밑에 있는 이제 5개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맨 좌측이 정상의 MRI입니다. 건강한 디스크는 이제 회색이긴 하지만 이제 밝은 회색을 이제 띠게 되지만 이제 그 점차 붉은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네. 회색의 디스크는 붉은색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탈출된 디스크가 후방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네. 척추 디스크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실제 그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이 심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굉장히 허리 통증도 있겠지만 네. 허리 통증 내지는 다리 쪽의 통증으로 굉장히 보행 내지는 일상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척추 질환에 살펴보기 전에 디스크의 구조부터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허리 디스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척추관 협착증 또 들어보셨을까요? 이 두 가지 병의 어떤 증상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척추관 협착증 어떤 증상인가요? 예, 요즘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이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원인은 허리에 있습니다. 원인은 허리에 있지만 허리 통증과 엉치 쪽에 통증이 발생되지만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걸을 때 주로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얼마 걷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왼쪽에는 정상 척추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의 단면 모식도입니다. 네. 네. 좌측을 보게 되면 연두색 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네, 넓어요. 여유가 있네요. 넓습니다. 예,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어야 되지만 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그 곳이 인대나 이제 골화, 이제 뼈 같은 조직을 변하게 만들어서 비유가 됩니다. 아. 즉 이제 두꺼워진다는 표현입니다. 네네. 우리 어렸을 때 발 뒤꿈치를 보면은 말랑말랑하고 살 같았지만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 뒤꿈치는 딱딱해지고 맞아요.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네. 굉장히 그 비유가 됩니다. 그런 비슷한 원리로 아. 허리에 척추가 들어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되어서 신경 압박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척추관 주변의 관이 좀 딱딱해져서 그 그렇죠. 공간이 좁아져서 예.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주요 증세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리나 이제 엉치 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신경이 이제 허리에서 눌리게임에 따라서 이 신경은 다리로 갑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다리 쪽으로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걸을 때, 보행할 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과정입니다. 네. 이제 보통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달리 한 마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두 마디, 심하게는 세 마디 이제 아이고. 다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만큼 통증이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맨 좌측을 보면은 이제 붉은 원을 보시게 되면은 두 마디의 요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은 점점 척추관이 더 좁아지면서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아져 있게 되고 이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다발적으로 여러 마디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치료도 어렵겠지만 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진 않아서 증상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우리 김순건 원장님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시는지 병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모든 병이 이제 처음 오시게 되면은 네.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질환도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내지는 이제 물리 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전이 없으면은 저희가 정밀 검사, 이제 MRI 같은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간단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거의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하였죠.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하여서 절개해서 절제를 하고 뭐 뼈를 깎는다든지 심지어 이제 기구를 삽입하는 고정술 같은 거 하였습니다. 네.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의료 기술이나 그리고 의학이 많이 발전하여서 수술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척추 질환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불편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허리를 지탱해준 후방에 있는 인대 같은 치료를 현재는 이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이라든지 아니면 유착 박리술 등을 할 수 있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인대 치료로는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초음파라고 그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그 인대에다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보고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조금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약 95% 이상에서 네. 비술적인 치료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하지, 다리 쪽에 이제 마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변이나 소변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네. 환자분이 걷는데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서 척추 질환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거의 뭐 95%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큰 수술 없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만으로도 네. 완치가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네. 거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까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예. 네,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이름이 좀 길고 네. 어렵습니다.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제 고주파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액, 아까 말씀 디스크를 감압시킨다는 이제 시술의 방법이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수술장에서 시행하는 사진인데 네. 허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게 붉은 원술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관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는데 네. 이 관을 통해서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선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수술방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지금 관이 이렇게 이제 피부를 통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이것을 저희가 시술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제 줄여주고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거의 100% 완벽하게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계속 보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변 건가요?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어.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영상 보시죠. 예, 디스크대로 지금 관, 어려운 용어를 카테터라고 그러죠. 이제 네. 관이 삽입된 상태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가느다란 선이 들어오는데 저 선에서 이제 고주파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발생됨에 따라서 이제 노란 신경을 지금 붉은색 디스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요. 선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은 그것을 방출을 받은 곳의 디스크는 응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네. 줄어든다는 표현이죠. 줄어듦으로써 신경을 눌리는 부분을 저렇게 바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던 관은 당연히 이제 빼내어지고요. 환자분은 이 시술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불편함 없이 그리고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느끼지도 않습니다. 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척추 질환으로 병원 찾으신 분들 중에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받으면 좋으실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보셨겠지만 디스크대로 이제 관이 들어가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에 병이 있는 환자분들,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게 되면 허리에 가장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앉아 있을 때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의 허리 통증이 있는 또는 이제 허리 위에 엉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경과를 얻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일 때 이제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또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제 허리 통증과 함께 그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면은 신경 다발에 눌리게 되면 허벅지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발끝이 저릴 때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등산을 좀 갔다 왔는데 네. 좀 무리를 했더니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한 2, 3일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좀 돼서 그래요, 이제는. 왜 네. 이러세요, 정말. 아유, 예, 예. 네, 이렇게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이렇게 저하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크게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도 네.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하시겠죠. 네. 네, 저희가 직접 또 시술 영상을 네.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이제 시술장에서 직접 시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선이 이제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고주파란 에너지가 방출되는 선입니다. 네, 환자분 굉장히 가느네요. 예, 환자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로 이제 관을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붉은 원 안내로 보시면은 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치에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네.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붉은 원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시술자가 엑스레이를 방출시키는 모니터를 보면서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병변 부위를 찾아서 저렇게 줄여주고 치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오, 신기한데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카테터 관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 1mm 이하로 굉장히 가능합니다. 처음에 톡 찌를 때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근데 이제 마취를 다 하고 구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환자분은 크게 불편은 통증 없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원장님 말씀 듣고 또 그 실제로 그 수술이 진행되는 그 영상까지 보니까 아마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가실 텐데, 그렇다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렇게 좋은 시술 방법인데 분명히 아마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예후가 좋은 분들 몇 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치료 환자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5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1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이제 있었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며칠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업무상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무리를 많이 하였더니 허리 통증과 함께 심하게 다리 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환자분은 검사 결과 이제 허리 디스크,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술 받았습니다. 네. 네. 시술 받기 전에는 이제 그 체외로 이제 그 체열 검사한 결과 병변이 있는 그 다리 쪽으로 파랗게 그 열이 감소되어서 병변부에 관찰되었고요. 시술 받은 후에는 바로 이제 검사를 시행하였더니 정상인 다리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돌아와서 네. 환자분은 뭐 증상 현재는 없으신 상태로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있으십니다. 아. 네. 네, 또 한 가지 사례 볼까요? 예, 환자분은 이제 4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평소에 굉장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예, 운동을 좋아해서 되게 활동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골프를 치다가 하루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환자분도 지내셨었는데 이런 상태로 3개월 지내다 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심해서 통증을 내원하셨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에 요추 4번, 5번에 추간판이 탈출되어서 후방에 있는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하셨고 환자분 또한 경과가 매우 좋아서 현재는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운동도 재미있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마 보시면서 아니 저런 시술 방법이 있었나? 아, 나 지금 허리 되게 아픈데 참 그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더욱더 네. 지금 아래 하단에 저희 안내 전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가 저희 뭐 방송 중에도 좋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굉장히 눈길을 끄는 비수술 치료법이 네. 있었죠. 네, 바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인데요. 어떤 시술법인지 저희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시술법일까요? 예,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예, 말 그대로 천천히 풀어보면 경막 외라는 공간에 그 내시경, 우리 소화기 내시경 하는 똑같은 내시경을 이제 경막 외라는 공간을 집어넣어서 네. 레이저로 치료를 한다는 새로운 시술 방법입니다. 네. 이 시술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제 고령인 나이든 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위험성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 시술 방법은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도 허리 통증 내지는 다리 쪽의 통증, 저림감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런 환자분들에게도 해당하면은 그 시술을 받게 되면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또한 의학적으로 환자분은 분명히 허리 통증 내지는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는데 허리의 정밀 검사인 MRI를 시행해도 병변을 못 찾는 경우가 의학계에서는 한 5%까지도 보고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경막외라는 공간에 내시경을 삽입함으로써 병변을 직접 찾아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진단까지도 하고 또 진단과 됨과 동시에 바로 거기서 치료까지 할 수 있어서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아주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훨씬 빠르게 완쾌되겠네요. 예. 네. 지금 설명은 들으셨는데 아마도 우리 또 보면 어르신들이 문자에 취약하십니다. 이게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원리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보시죠. 예,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한 3mm 정도 짧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관을 삽입하게 되는데 내시경이 들어있는 관과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가 들어있는 관을 함께 이제 기구를 통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 시술은 시술자가 아까 보시다시피 엑스레이 모니터와는 별개로 또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 부위를 저렇게 찾아서 바로 레이저를 쏴서 해결해 줌으로써 이 시술도 10분 내지 15분이면은 환자분에게 크게 위험성 없이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통증도 많이 없으신 편이어서 시술한 후에는 바로 사회 활동이 가능함으로써 네. 젊은 분들도 또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위험성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뭐 비수술적 치료법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요. 네. 일단 아픈 사람이 정말 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지 않아도 되고요. 네. 지금 우리 지영 MC가 얘기했던 내용, 네, 좀 전에 원리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시술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예, 실제로 시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까 원리 영상에 보다시피 저렇게 조종할 수 있는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있는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시술자가 삽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병변을 진단이 되어지면은 이제 찾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레이저를 이제 방출시키면서 치료를 가능하고 붉은 원에서 보시면은 관이 이제 뼈 사이로 해서 디스크 내로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확인됩니다. 확인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를 방출시킴으로써 저희가 치료를 가능하게 됩니다. 이 치료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바로 일상생활을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 설명을 들으시면서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제 시술 사례를 딱 들으시니까 믿음이 딱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설명을 들으셨지만 직접 이 수술 방법을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계시죠? 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짧게 몇 분을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예, 환자분은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0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왔는데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지내셨었는데 3개월 전부터는 이제 이 통증이 이제 엉치와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셨고요. 정밀 검사 이제 허리 MRI를 시행한 결과 이렇게 붉은 어느 안을 보시게 되면은 네. 다발성으로 척추 협착증이 아유, 심하게 오신 네.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변 부위를 뭐 절개를 하고 뭐 기구를 박는다든지 고정술을 시행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환자분은 이제 시행을 받았고 통증이 바로 사라지고 자세도 바라지고 예전에 운동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매일마다 운동을 하셔서 일상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자분이십니다. 네. 네. 다음 분 볼까요? 예, 네. 다음 환자분은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저분 수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나사못이 허리뼈에 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죠. 환자분은 이제 아주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한 3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허리 고정이 되어 있고요. 좀 잘 지내시다가 그 후에 다시 통증이 발생되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여서 MRI 등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시행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는 정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이렇게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고, 병변 부위를 이제 협착이 심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많이 부어 있고 눌린 상태를 저희가 관찰해왔고요. 거기를 이제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이제 경과를 이제 봤는데 환자분은 아주 경과가 좋으셔서 시술 후로 이제 사회활동도 다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부담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5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네. 환자분은 이제 3년 전부터 허리 통증 및 이제 양측 다리 방사통으로 좀 고생을 하셨고요. 걷다 보면은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물건을 듣기 힘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환자분의 다리 통증이 많으니까 병원을 갔더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얘기라는 듣고 이제 그쪽 무릎 쪽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환자분은 이제 허리에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다리는 네. 멀쩡한데 허리에 원인이 있어서 추간판 탈출증과 함께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진단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 협착증이 있었기 때문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함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두 개를 같이 그렇죠. 받으셨네요. 예. 경과가 아주 좋아서 환자분은 이제 일상생활을 부담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혹시 그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쭉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채널 딱 돌리니까 척추 질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난 지금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 뭐 무슨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 뭐 경막의 내시경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자, 아래 하단에 지금 안내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환이 어떻고 어떤 뭐 척추 질환에 관련 모든 것들을 다 상담해 드리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왕이면 원장님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척추 질환들 예. 좀 요목조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있겠고 이 질환 젊은 분들이 이제 발생돼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네.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도 많이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퇴행성 질환인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 쪽 통증이라든지 허리 엉치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신데 네. 이런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 과거에는 수술을 크게 해서 회복도 힘들고 상태였지만 현재는 비술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좋은 치료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 예. 그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변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을 삽입해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그 부분을 줄여줘서 신경에 압박하는 곳을 해결하는 거고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꼬리뼈 쪽으로 내시경이라는 관을 집어넣어서 진단과 함께 진단이 되어지면은 레이저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적은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저희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서 부담 없이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네. 그래도 뭐니 해도 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그렇습니다. 최고겠죠. 아마 그게 최고죠. 네. 예방하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을 좀 원장님께서 이참에 알려주시죠. 예, 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병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바른 자세입니다. 예, 허리는 누워 있지 않은 이상, 누워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힘이 가해지지만 누워 있지 않은 이상,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허리에게는 많은 우리 몸에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특히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 있는 생활이 많은데 앉아 있을 때 허리의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른 자세 다음으로는 허리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도 많으신데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그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꾸준한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 내지는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허리병이 오기 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오늘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눈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알려드립니다. 새바른병원의 김순권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변해감에 따라서 아픈 질환도 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또 그만큼 좋은 치료법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병 키우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 찾아가셔서 적합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그 건강한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척추 건강,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야겠지만 특히나 척추 건강에 유의하셔서 꼿꼿하게 100세 맞이하자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가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